안녕하세요. 자, 매매 강의 들어갈 텐데, 이 매매의 일방 예약은 5년마다 나온다고, 5년. 근데 이 매매의 일방 예약이 올해 나올 시기가 됐어. 왜 그러냐면, 이 매매의 일방 예약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가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그 형성권은 행사 기간이 다 아는 거예요. 형성권의 행사 기간이 몇 년일 때가 정함이 없으면. 형성권은 거기가 하나 생각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와 같이 법에 정함이 있으면 정한 대로 하고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야? 10년인데 올해 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할 때 10년을 넘어도 된다. 요거 하나 외워라.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당사자가 정할 때는 10년을 넘어야 돼? 넘지 않아야 돼? 넘어도 된다. 요거 하나 외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나올 거라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맞지? 왜냐하면 예약은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야 되므로. 그 다음에 예약의 종류에는 일방 예약도 있고 또 쌍방 예약도 있고 편무 예약도 있고 쌍무 예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약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근데 우리는 예약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는 일방 예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예약을 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예약 완결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매가 성립이 될 때는 예약 완결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될 때는 나중에 그 계약의 내용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는. 그래서 예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일방 예약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여기 예약 완결권. 예약했으니까 나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가등기 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근데 환매는 특약 아니야. 예약은 매매하고 별개의 계약이요. 매매에 종속된 계약이야. 아니, 여러분 종속 다음 주에 배워.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고를 넓혀야 되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의 존재를 전제로 해. 그러므로 종된 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주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니까. 그래서 환매는 종된 계약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럼 주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근데 예약은 주된 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래서 이런 걸 독립된 계약이라 이런 얘기 있어. 독립된 계약이라고.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고, 그럼 여기다 매매하면서 봐. 매매하면서 다시 사오기로 한다. 이렇게 환매한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사오기로 한다. 그럼 이거 특약이야, 특약. 특약은 계약 속에 들어가므로 전부 종이야, 이게. 다시 한번 특약은 특종이다. 그럼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예약을 해서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약을 등기할 때는 독립된 등기를 해, 부기 등기를 해. 등기법에서 홍승환 선생님이 가르칠 때 특약만 나오면 전부 부기 등기야. 엄청 쉬운 건데. 사실 특약은
환매특약은 주등기 해야 돼, 부기등기 해야 돼. 1-1번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부기등기 해야 돼. 환매특약은. 근데 여기는 예약을 했지? 주등기 여기서 가등기 해야지. 이렇게 주된 번호로. 자, 여기는 뭔 얘기냐면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려고 무슨 등기 할 수 있어? 가등기 할 수 있고, 환매특약은 그냥 외우면 돼. 다 특약은 부기등기. 그냥 외워버리는데 특약은 부기등기야 전부 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척기간 여기 밑줄 그시고,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습니까? 중단이 없습니까? 제척기간은 그냥 기간 경과해버리면 끝나버려. 근데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이 되지. 그래서 형성권은 전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아. 형성권은.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써놓으면 돼. 형성권은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다 없다? 없다. 중단이 없어.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 내가 직권 고려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제척기간은 법관이 제척기간에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제척기간이 도래했는지는 법관이 당연으로 고려, 캔이 아니고 must야, should.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나오지? 그러면 제척기간만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제척기간 그러면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들 형제기간은 중단 없고 고려해야 한다. 통째로 외워버려. 그럼 이 형성권이, 여기 형성권이 많이 있잖아요. 형성권이 대표적으로 취소권 이런 거. 취소권은 제척기간이고 중단이 없으며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돼. 환매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매권. 환매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은 중단이 없어 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예약 완결권 지금 배우는 예약 완결권, 이것도 형성권이므로 중단이 없다. 자,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예약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여러분, 이게 어째서 이런 말이 물어보냐면, 이 말을 여기 보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주었더니 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이 사람이 미등기 취득자인데 나중에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때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 여기 등청.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채권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그런데 인도받아서 점이 오고 있으니까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잖아. 그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제척기간도 예약 완결권자가 목적물을,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자에게 목적물을 넘겨주었대. 그럼 예약 완결권자가 넘겨받았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도 등기 청구권자가 넘겨받았으면 등청은 소멸시효 안 걸리잖아 지금. 마찬가지로 예약 목적물을 넘겨받았대. 예약 완결권자가 넘겨주었대. 그러면 제척기간은 중단되는 거요? 멈춰 서 있는 거요? 제척기간은 멈추면 안 된다니까. 제척기간은. 이것도 다르다 하면 소멸시효는 등기 청구권자가 점이 오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리고 멈춰 서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해봐. 미등기 취득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우리 갑이 돈 1억을 빌려줘. 우리 토요일날 배웠어. 소비대차. 돈 1억을 빌려주면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토지로 대신 갚겠다라고 이 사람이 예약을 해. 토지로 대신 팔겠다. 토지로 대신 팔겠다고 그랬더니 갑이 그럼 예약을 할 텐데 무슨 예약으로 할 거요? 자네가 공계약 체결하자고 하면 내가 승낙을 해서
본계약이 성립이 되는 그런 예약으로 해주마. 그러면 이 예약을 예약자가 본계약 체결하자고 청약했을 때 승낙을 해야 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아까 쌍무예약이나 편무예약이나 그래. 그래서 내가 승낙할게 그랬더니 안 돼 임마. 갑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본다. 다시 한번 묻겠다. 무슨 예약으로 할래? 그러니까 그래 일방 예약으로 험세. 무슨 예약으로?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예약자라고 그래, 지금. 토지를 예약하잖아, 이렇게. 상대방이 본계약 체결하자! 그 말 해버리면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일방 예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시키는 예약을 일방 예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잘 들어. 무슨 예약으로 하려나? 그랬더니, 그래, 자네가 본계약 체결하자고 하면 본계약이 성립이 되는 일방 예약으로 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약을 해. 그럼 일방 예약이 돼. 그럼 나중에 갑이 본계약 체결하자 했을 때 우리 승낙해야 본계약이 이루어져. 승낙 없이도 본계약이 이루어져. 그런 걸 일방 예약이야. 그냥 눈치로 채야지 이제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한다 이런 게. 그 나중에 채무 이행이 되어서 돈을 못 갚으면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하자 해서 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매매가 이루어져 이제. 매매 이루어지려고는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그래서 청산금 주는 거죠, 이런 게. 이때 우리 목적물 넘겨주었어. 이렇게 넘겨받았어. 예약 완결권자가 넘겨받았다고 점유해. 그러면 10년 지나면 10년 동안 행사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목적물을 점유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갑의 예약 완결권은 딱 멈춰 선다고 계속 간다고. 그래,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으니까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인도받았어도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다 그러면 마저 틀려. 그냥 제척기간은 소멸해 그냥. 그러니까 영 못 알아듣겠으면 제척기간 나왔잖아 이런 거. 제척기간 나왔으면 소멸한다 해.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여기 봐라. 도래하여 경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고려해야 돼. 할 수 있어. 캔이요 머스트요. 그렇게 기억해. 머스트라고. 그것은 알 거 아니야. 캔인지 머스트인지 그놈이 영어 하나 얄팍한 것으로 물어봐. 그래서 머스트 해야 된다고. 직권으로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나올 게 뭐냐면 5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나오는 데인데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을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얼마로 정했냐면 25년으로 정한 거예요. 25년으로 정한 거예요. 몇 년으로? 근데 25년 지났는데 예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자 판사가 판결이 올라왔는데 고등법원까지 왔는데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10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너네들이 너무 10년 넘게 기간을 정했으면 10년 지나면 소멸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 이게 이번에 고등법원 판례였다니까. 그때 고등법원의 판결. 그러자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예약 행사 기간은 20년이 돼도 괜찮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15년으로 정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어. 들어봐 한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어? 25년으로 정한 경우 10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다. 마저 틀려. 틀렸다 그 말. 정한 대로 정해져 이제. 이해하셨어요? 정함이 없으면 몇 년? 10년. 정했으면 정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 올해 그것 때문에 예상 문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할 때 이게 예상 문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여기서 예상 문제 하고 이제 본 강의할 때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줘야지. 떨어지게 내년에 오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기산점은 여기 또 물어봐. 여기 헷갈리는 게 기간을 정할 때는 10년을 넘게 정할 수 있어 없어? 정할 때
있지. 10년 넘게 행사 기간을. 그럼 기산점은 시험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때에는 여기다 써. 여기다 하나 오른쪽 이렇게 쓴다. 기산점. 기산점. 임의로. 여러분들 기산점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한 개도 없어. 세상에 우리는 기산점을 막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거든. 기간 나오면. 그래서 기산점을 임의로 정한 경우 정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러면 틀려. 여러분 판례집에 다 있어. 그런 것들이. 정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개 있다니까. 다시 취득시효 기산점.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거기만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어. 취득시효 기산점 중에서 당사자의 변동이 없으면 거기만 예외적으로 역산해서 거꾸로 정해서 10년이면 20년이면 된다. 이거 하나. 해결됐죠? 예상 문제. 그 다음에 계약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얼마를 수수하기로 한다. 이 말하고 매매 헌날 11월 10일 날 계약하면서 11월 15일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한다 했어. 매매 헌날. 그 매매 헌날, 매매 계약서 쓴 날 11월 15일 날 되면 계약금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한다. 이거 계약을 했다고. 그럼 그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요. 계약금 계약이 아니고 이것을 계약금 지급 약정이야 이게. 이걸 뭐라고? 계약금 지급 약정. 그러면 나중에 11월 15일 날 1,000만 원 주고받지? 그 날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날을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 그럼 계약금 계약은 독립해서 별도로 이루어져. 계약서 속에 들어가 있어. 계약서 속에 뭐 들어가 있냐? 독립해서 이루어지지.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다 같이 주된 계약, 아니 다시 한번 독립된 계약. 독립된 계약이냐? 아니면 종된 계약이냐? 또 따져 이렇게. 다시 독립행위, 보조행위. 독립행위야 독립적으로 따로 이루어져. 계약금 계약은 독립행위이다. 맞아 틀려? 요물계약이다 하면 맞잖아. 요물계약이고 독립행위야 이런 거. 계약금 매매계약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독립해서 이루어져.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져서 11월 15일 날 그러면 계약금을 수수하면 이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요물계약이라고 해. 그러면 계약금에는 첫째, 증거가 된다고 해서 증약금이 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다고 해서 해약금이 되고 계약금을 걸 때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한다 할 수도 있어 없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걸 위약금이라고 한다고. 이런 거 위약금.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1,000만 원 걸 때 아무 말도 않고 주고만 받으면 1번, 2번, 3번 어디요? 아무 말 없이 주고만 받으면 그것은 매매계약이 본계약도 안 오고 계약금 먼저 걸어. 본계약하고 계약금 걸어. 계약금 걸고 그냥 20점짜리는 거꾸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20점짜리는 꼭 거꾸로 대답을 하고 그러지. 아니 계약금 계약도 하는 거 없어. 아까 내가 계약금 계약은 주된 어떤 다른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른 계약의 증거가 된다니까. 계약금은
다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다 같이 증약금. 그래서 계약 하기 전에 계약금 거는 거 있는데 사회에서 그걸 다 같이 가계약금. 그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야. 가계약금은. 우리 사회에서 손님 잡아놓으려고 하는 건 가계약금인데 그 계약금 계약이 아니라고. 계약금 계약은 다른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독립해서 이루어지면서 존재로 해.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이렇게 독립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다 증약금의 성질을 가져. 그런데 계약금 걸 때 몰수하기로 한다 했으면 그걸 뭐라 그래? 위약금.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가져. 그래서 계약금은 여러분들 해추이다.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쓴다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럼 이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교부되면 일방의 이행 착수. 일방이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배액 상환하고 해지하잖아. 이행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포기하고 해지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면 여기서 소멸해버리니까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지했을 때는 이행하기 전에 한 게 원상 회복할 것이 없어. 이행하기 전에 한 게.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원상 회복할 것이 없고 적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손해배상은 여러분들이 자꾸 손해배상의 2대 사유를 외워야 돼. 다 같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지금 이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지했을 때는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하는 것이므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원상 회복할 것이 없고 손해배상 문제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행 착수에 대해서 이행 착수가 뭐냐면 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걸 이행 착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행 착수 과정이 매수인이 돈 주려고 은행 가고 있어. 돈 찾으려고. 돈 찾으려고 은행 가는 것을 다 이행 준비. 그 다음에 이행 준비해서 다방에 삼성부동산에서 기다리고 앉아있어. 야, 내 지금 부동산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행 착수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리고 부동산에 왔지? 너 영훈이 너 돈 여기 있다. 돈 내놓는 것을 이행 제공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그리고 돈을 받아가는 걸 이행이라고 그래. 이 단계가 있어. 한번 여러분들 이행 준비. 이행 준비 단계에서는 해제할 수 있어. 그럼 이 단계에 접어들면 해제 못한다는 거야. 이 단계에 이행 착수해버리면. 여기에 이행 착수해버리면 이제는 해제 못해. 그러므로 등기소 가자. 야 영은아 빨리 등기소 가. 그 이행 착수야 아니요. 그러니까 또 몰라. 그래서 이행 착수는 돈 가져왔다이. 영은아 눈에 보이게 돈 가져왔어. 시방 여기요. 보이냐 주네? 돈 가져왔어 봉투에. 이게 이행 제공이라고. 야 너 빨리 나와. 그게 뭐요? 이행 착수라니까. 이행 제공하기 전에 이루어진 착수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행의 준비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행의 제공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어도 못 알아들어. 한 3번 틀려봐야 그때 정신 차려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너 그 머리로 이러면 공부하겠다고 하냐 그런 소리 있잖아. 핀잔 좀 들어야 핏대가 좀 서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핏대가. 핏대 안 쓰면 안 된다니까. 그냥 다 같이 이행 준비. 미련하게 다 이행만 하면 어떡하냐고. 다 이행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게 뒷말을 구별해야지. 다시 한번 준비, 착수, 제공, 이행. 우리는 이행 물론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다 없이 해제. 그것이 없이가 이거요. 이거 이행 제공 없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없이 해제라고 할 때 요걸 이행을 제공할 필요 없다 이런 말 쓰는 거라고요. 이 단계. 어쨌든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 내용에서 이런 게 차이가 있구나 했으면 이행의 착수는 이행하기 전에 전 단계이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되는구나 아시고 여기에 소재기나 관할관청의 허가는 이행의 착수 아니다 이렇게 오면 돼. 소재기는 돈 갚은 거요. 달라고 요구한 거요. 그러니까 요구한 거니까 착수가 아니야 이런 건. 그 다음에 관할관청 허가는 당사자의 행위요. 제3자의 행위야. 이건 이행 착수 아니지. 이 정도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소재기, 이행 착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이제 읽어보자. 매수인이 단순히 여기 나왔네. 이행의 준비. 밑줄 그으셔 빨리. 이행의 준비. 순서대로 여기다 해놓고 이행 준비. 그 다음에 다음에 뭘 써야 돼? 이행 착수. 그 다음에 이행 제공. 이행 이렇게 쓰라고. 순서대로. 해제할 수 있다. 맞아. 이행 준비만 했으면 이거 주관적이야. 자, 대금 불입 불이행 시 여기 봐라. 대금 불입 불이행 채무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게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에 자동 해제 약정이야 이거. 잔금 안 주면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한다. 약정에다가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여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몇 줄 것이고 이게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게 위약금 약정이야 지금. 이게 위약금 약정. 여기 봐라.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그럼 먹고 떨어진다. 그냥 위약금 약정이요. 그럼 이 계약에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하면서 몰수 약정했으니까 이 자동 해제 약정에는 몰수 약정에는 위약벌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에 두 가지의 성질을 갖는데 몰수하기로 하면 그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갖는데 어느 것이 이제 불분명할 때는 우리 판례에는 위약금은 위손 추 생각나? 위손추이다. 이렇게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 봐라. 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그 계약금은 여기 봐. 계약금이 몰수하기로 했어도 이행의 착수 전에 해지할 수도 있어 없어?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가져. 그리고 몰수하기로 했으면 위약벌 아니면 손해배상 예정액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위손 요걸로 성질을 간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 계약금은 자동해제 약정과 몰수 약정을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계약금은 요거야 이게 자동 해제된다 몰수원다 이렇게 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도 갖고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가지 안 가죠. 그걸 설명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성질을 겸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자, 다시 한다. 위약금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져 안 가져? 갖는다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몰수하기로 했어도 이행 착수하기 전에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성질을 갖는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손추, 위손추 요걸 설명하고 있었어. 위손추. 위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여기가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손해배상 예정액이 막 과다하잖아. 그럼 전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가 있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다. 그러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손해배상은 법원이 다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 너무 많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손해배상 나오면 그냥 법원이 직권으로 다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써놓으면
감매 걸 수 있다 한 경우 하나 써놓고 위약 벌로 교부한 경우는 안 돼. 위약 벌은 안 된다 이렇게 써놓는데. 위약금을 위약 벌로 교부했다면 그것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 달았으니까 그때는 안 된다 하면 돼. 위약 벌에서는 직권으로 감매 걸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약금의 수수. 여기서 계약금 걸었어도 여기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여기 잘 나오거든. 지금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여기서 나중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계약금을 걸었는데 중도금 안 줄 수도 있어 없어? 여기는 중도금 주기 전에 포기하잖아. 그럼 중도금 주어버렸다면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해제 못해. 근데 여기서 잔금을 안 주었다고 봐. 잔금. 그럼 잔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지. 그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걸 무슨 해제라고 그래? 법정 해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계약금을 수수했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해해야 돼. 계약금을 교부했어도 얼마든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전혀 이행 착수하지 않았는데 하나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대. 그러면 이행 착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했지? 그러면 둘 다 해제 못한다 하시면 돼.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행 착수했다면 둘 다 해제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틀렸네. 한 사람이 이행 착수하면 둘 다 해제하지 못한다. 이행 착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행 착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했으면 둘 다 해제하지 못한다. 계약금.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 의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과실수취권 있냐 없냐 항상 물어보잖아. 과실수취권.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인도 전에는 누가? 인도 전에는 매도인. 그럼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다 받았다면 매수인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인도 전 여기 나왔네. 매수인.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이 없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돈을 매매대금 언제 주는지 안 정했대. 그러면 매도인은 등기해준 날은 정했는데 돈 줄 날을 안 정했다면 그 기한은 같은 날로 추정하겠다. 이것을 동일기한의 추정이라고 해. 이것을 목적물에 기한이 없는 때 여기 이런 걸 봐. 대금 지급 기한이 없는 때 밑줄 그셔. 대금 지급 기한이 없는 때 밑줄 그시고 이것을 동일기한의 추정이다. 써놓으면 돼. 목적물 넘겨주기로 한 날은 정했는데 돈 줄 날은 안 정했대. 그러면 목적물 넘겨주기로 한 날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대금 지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당연히 이자 줘야 되고 그날 또 이 목적물 넘겨준 날 또 돈도 줘야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도와 동시에 여기 꼭 나와. 인도와 동시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럼 돈 줄 장소. 돈 줄 장소를 자꾸 나오는데 여기는 뭐 채무자의 소재지 뭐 막 이렇게 막 변형시켜. 여기 인도 장소다 하면 돼. 여기 인도 그러면 인도 장소 여기 맞고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여기 나오네. 아까 여기 했던 거.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을 여기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을 여기는 추었어, 간주었어. 추정, 동일 기한 추정 꼭 외워야 돼. 아까 여기 동일 기한 간주하면 안 된다. 추정. 인도 전에 생긴 과실은 매수인이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대금을 다 지급했을 때는 매수인이지
대금을 다 주었을 때는 이것을 대금을 인도전 여기서 인도전 대금 인도전 대금 지급했다 그러면 누구야 여기는 매수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담법에다 적용시켜봐. 가담법에서는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 하잖아. 근데 본등기 전이라도 줄 청산금이 없다고 생각해봐. 청산금이 없대. 그러면 돈 다 준 셈이지.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줄 돈이 없다고. 그럼 잔금 다 주었다는 셈 아니야. 그럼 본등기 전이라도 가등기 담보권자가 취득해야 돼. 채무자가 취득해야 돼. 가등기 담보권자가 매수인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등기 담보는 토지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래야 공부가 빨라.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도 과실수취권을 물어봐. 과실수취권. 다시 이해 안 나? 여기는 가담법에다 적용시키라고.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공부할 때 가담법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우라고 하지 않았어. 요약지 가져오셨어? 그 요약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내가 한번 공부를 얼마나 내가 잘 시켰는지 보려고 그래. 페이지 97페이지 보면 그 12번도 있고 7번도 있고 그래. 7번 한번 봐. 여러분들이 7번에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담법에서는 청산금이라고 하지 말고 잔금으로 바꿔놓으라니까 이렇게. 가담법에서는 청산금을 잔금으로 바꿔놔야 머릿속에 돼. 그래서 7번 봤더니 7번 청산금이 없는데 과실수취권의 귀속은 누구요? 이 채권자가 누구야? 이 사람이 채권자가 결국은 매수인이요. 가담법에서는. 채권자가 결국은 토지를 산 사람이라고. 그래서 과실수취권은 매매에서 안 나오면 거기서 나와. 거기서. 주의하시고